저는 물욕도 없고 명예욕도 없이 그냥 이거 케이스 내지 생각 안 했는데, 이거 장교 선생님이 콕 집어서 이 제목 하라 그래갖고 한 건데 이게 이런 세션인 줄 몰랐네요. 어쨌든 부탁받은 케이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모전스 테바. 사실 이 환자는 72세 여자분이고요. 이미 크로닉 타입 B 언컴플리케이티드 타입 B 에오르틱 다이섹션이 수년간 있던 분입니다. 사실 그래서 증상도 없고 폴스 루멘도 안 커지고 해서 쭉 외래에서 스테이블하게 지내던 분인데 내원 6시간 전에 갑자기 등이 아프다고 왔습니다. 그래서 응급실에 와서 카디악 서전 CS 측에서 먼저 봤는데, 이게 한쪽 발도 좀 이렇게 리미스케미아 소견도 있고 백페인 심하니까 이제 찍었죠, 사진을, CT를. 근데 언더라잉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데피니트한 스트로크 히스토리는 없었고 APB 있고요. 그냥 에코에서도 다이섹션 폴스 루멘이 커져 있고 뭐 글씨가 작은데 그 플로우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미디어 스템 와이드닝 이렇게 응급실로 와서 CT를 찍었더니 이렇게 서브클라비안 기시부에서 이 정도 엔트리 있는데, 여기가 서스피셔스 엔트리, 그리고 이렇게 그 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사이즈가 커졌습니다. 6시간 안에. 그래서 어큐레오 다이섹션이 하고 또 이 아래쪽에 좀 잘렸는데 오른쪽 쪽에 폴스 루멘이 익스텐시브하게 커지면서 플로우가 안 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, 이게 전부 인서클링 폴스 루멘이 이렇게 해서 다리까지 연결된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. 서저리는 아까 뭐 이한철 선생님 발표도 있었지만 수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. 그래서 인터벤션을 해달라. 그래서 이머전시 테바 인디케이션은 여기서 이 컴플리케이티드 럽처, 퍼포레이션 럽처 돼서 폴스 루멘이 지금 계속 빠른 시간 내에 커져가고 있고 리미스캠의 말퍼퓨전이 대표적인 있었던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존 2 테바를 일단 맥시멈 150 이런 걸로 하나 뒀고, 그 다음에 추세를 봐서 이게 폴스 루멘이 줄어드는지 리미스캠 레드는 되는지 그 다음 스테이지를 보고 하기로 생각을 하고, 근데 이 다이섹션 보통은 15mm 정도 프록시멀 랜딩 존 이상이면 보통의 유주얼 케이스는 하지만 이 어큐트 다이섹션 이런 경우는 좀 넉넉히 랜딩 존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경험인데요. 이렇게 페니스트레이션 하는 방법도 있고 브랜치 말퍼퓨전에서 브랜치 스텐팅이나 뭐 이런, 또는 추후 하이브리드 프로세저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. 이 환자는 또 골치 아팠던 게 여기 보시면 레디알이 그쪽에 마킹해서 하는데, 여기도 또 이제 88여차 여러 갈래가 다 토처스한 레디알 브라키알 코스라 레디알 어프로치로 피크테일에서 뭔가 하기도 어렵고, 어쨌든 이쪽을 해서 이렇게 딜리버리해서 이 레디알 한 이유는 밑에가 다 폴스 루멘이라서 펑처해 갖고 와이어링을 했지만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. 폴스 루멘에서 트루 루멘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쪽에서 JL 카세타로, 그것도 이런 토처사 상황에서는 이 앵글드 테르모를 쓸 수가 없어서 그냥 플레인 그 커넥트 와이어로 해서 엔조 카세타 올리고 그 다음에 스티프 테르모 바꾼 다음에 파이널 크로싱 와이어를 또 바꾸고, 이렇게 또 035로는 진입이 좀 어렵고 18 테르모 앵글드 테르모 해서 밑에 일리아까지 찾아서 내려간 다음에 그거를 보고 패러렐 리트로이드 펑처해 갖고 양쪽 오시스 펑처를 한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. 한쪽은 이제 프리클로저를 해놓고요. 그래서 이 환자는 지금 이런 꼴이 됐는데, 그 한쪽이 말퍼퓨전이 되는, 이쪽 오른쪽이 말퍼퓨전이 그런 꼴이 됐습니다. 양상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언더라인 찍어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이쪽에서 그 어려워서 한쪽에서 다행히 왼쪽에서는 펑처해가지고 트루루멘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거 한쪽은 시큐어 해놓고, 근데 리토리드 펑처에서는 폴스 루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에러사항이 있어요. 이쪽에서 레프트는 트루루멘이 확실하니까 이쪽에 22 프렌치 시스 메인 바디를 이쪽에 넣을 걸로 하고, 그 프록스말 랜딩 가이드는 이쪽 레디알에서 나온 피그테일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는데요. 베이스라인 보시면 저는 이 그림이 제일 키 이미지라고 생각하는데, 이렇게 선명하게 터진 게 보이는 거 별로 흔치 않거든요. 여기 뿜바 나오는 거 보이죠? 그래서 이 데피니트한 엔트리 포인트가 있고 이런 그림을 얻기가 어려운데, 그래서 랜딩 존은 아주 넉넉하지만 폴스 루멘이 프록스말 익스텐션에서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존 2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, 문제는 이 환자가 앵글레이션이 꽤
적지 않게 있어서 룬드키스트 와이어를 해놔도 첫 번 거는 이제 도달을 했는데 그 밑에 실링 포인트 오버래핑을 하려고 했는데 38에 150 하나 들어갔고 여기까지 했는데 폴스룸이 커서 그런지 잘 익스펜전이 안 됩니다. 그런 데다가 앵귤레이션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 스탠그라프트가 못 지나가는 게 흠이었습니다. 두 번째가 뭐 별 방법이 없어서 소라식은 좀 리스크가 있어서 다일레이션 안 하지만 할 수 없이 릴라이언트 발로닝을 해서 조금씩 붙여놓은 다음에 짧은 거 이럴 때는 짧은 거로 멀티 오버래핑 하는 게 나아서 110짜리로 중간에 오버래핑하고 마지막은 150짜리 하나를 3개 오버래핑 해가지고 파이널 엔지오그래피 보시면 이렇게 컴플리트한 실링을 하게 됐습니다. 약간 지금 폴스룸에 눌려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서 새는 거는 다 원천 봉쇄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일단 목표에 있던 태반은 잘 됐고,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, 지금 할 거냐, 나중에 할 거냐인데 발을 까봤더니 발이 푸르둥둥해가지고 오른쪽이 폴스룸이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컬랩스가 돼 있고 쉬트 사이트에서 찍어둔 경우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막바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좀 풀백 한 다음에 와이어링을 해서 컨트라이터로 와이어링을 먼저 하고 리토레일에서 와이어링을 이쪽 패럴렐 와이어링 해가지고 일단은 이쪽에서 내려온 거를 그 스네어링 한 다음에 다시 넣어가지고 어쨌든 에올타로 올렸습니다. 올리고 천천히 이쪽에 오른쪽에 일단 프라이머리 스탠팅, 오버래핑 스탠팅을 10mm, 9mm 이런 걸 하고 어주먼트 발론 하고 이렇게 이제 플로우가 가는데 조금 모자른 것도 추가 스탠팅하고 왼쪽도 이 오스가 조금 폴스룸이 일부 인볼브 됐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도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파이널 리설트는 림 이스케미아가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플로우가 잘 가는 거 볼 수 있고요. 이게 아마 아스펜션 하면서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3일 있다가 이제 환자 컨디션이 조금씩 회복되는 듯한 임상 양상이라서 그래도 또 엔돌릭 추가 있거나 또는 미스케미아 문제 보려고 다시 CT 쇼텀 팔로우 했는데 잘 안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조금 리미스펙에 뭐 한쪽 다리가 다 이르면 안 되니까 좀 그런 복잡한 상황이어서 스테이지로 봐놓고 할 수는 없이 그 이미디엇 보스 인터벤션을 해야만 됐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바스큘러 억세스가 이렇게 토처스하고 뭐 이머전시 할 때는 뭐 최대한 할 수 있는 루트는 다 사용해야 되고 이 컴플리케이션 아까처럼 안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서 어떻게 주저하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든 국리에서 스테이지로 뭔가를 조작을 풍선하든지 뭘 딜리버리 하든지 뭐 아너더 룬드키스트 반대편으로 넣어서 스트레이트하게 하든지 뭐 여러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다. 롱 다이섹션을 엔트리 커버하는 걸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이걸 서지컬까지 하기에는 이제 서저리가 워낙 복잡하고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올드에이지에다 이런 임상 세팅에서는 엔도바스큘라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다시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뭐 좋은 또 경험이었다 생각돼서 공유하고자 합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디스커션 해보겠습니다. 교수님 존 2라고 그러셨는데 3 하신 거죠? 네, 돈3 테바 미안. 네, 돈3 테바 서브클라벤 스페어 해놨고요. 그 다음에 그 그라프트가 좀 길게 들어간 거 아닌가? 네, 근데 혹시나 보통, 파라플라지아 올까봐 걱정. 네, 보통은 실리악 SS에서 5cm 이상 거리 두면은 제 경험에 한 건도 생긴 적이 없어서 옛날엔 루틴 태핑을 해놓고 CS 프레셔 제거했는데 한번 우리 훌륭한 전공이 신경외과에서 T탭 해갖고 해머리지 코드 해머리지가 와갖고 예방하려다 파라플레이저가 와서 메디코리가 이슈 걸려갖고 오래 고생해서 신경외과에서는 이 서큘레이팅하는 전공이나 펠로우한테 절대 그걸 안 시키겠다. 항열섭한지 항용제 들어간 상태에서 T탭 하면은 코드 인저리가 오히려 더 오니까 그래서 저희는 요새는 스텐트 넣어놓고요. 포스트로 이제 환자 모터를 계속 그냥 시간별로 체크하게 해서 하루 이틀 안에 뭔가 수상하다 그러면 그때 태핑하는 걸로 이렇게 포스트 프로시저로 바꿨습니다. 근데 이 환자는 뭐 충분한 디스탈 실리악에서 거리가 있어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. 태바하실 때 그 럽처된 부위를 커버한다고 보통
한 개만 쓰지 않을 거로 생각, 보통 2개 생각하고 들어가시는가요? 원래 2개 생각하고 했죠. 2개 했는데 안 넘어가가지고 짧은 걸 커버하는 바람에 밑에서 조금 서스피셔스 흘러 들어갔더니 그림을 다 지금 생략한 건데 그런 리스크가 있어서 그냥 풀 커버를 하느라고 그리고 오버래핑이 좀 길게 해서 하렸다 했더니까 이제 쇼터가 미드에 들어가니까 좀 스트레이팅이 돼 있고 스페이스를 넣어놨으니까 그 다음 긴 거는 들어갈 수 있고 오버래핑을 하는 이유가 레디얼 포스를 증강시켜 갖고 콜렉스된 루멘을 더 확보하자 했던 세컨더리 개인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 로어 플렉스 아우터까지 커버하면은 이제 거기서 뭐 T9 레벨에서 아담 큐빅 아투리가 나온다. 네. 그것 때문에 파라플라지아 생긴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잘 T 레벨을 잘 보면서 로어 마진을 어떻게 피하려고 잘 하나요? 안 그러면 레더를 비해서 우리는 그냥 실리악 SMA를 한 컷 정도 확인하거든요. 거기서부터 길이 재놓고서 합니다. 그 위에도 결국 스파이널 코드에 서플라이하는 안티리어 메듈레리 아트들이 있는데 그 위에는 막아도 왜 스파이널 인주리가 안 오는가요? 그게 여러 가지 뭐 썰이 콜레터리 있는데 맞나?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이것저것 뭐랄까 그 초가삼간 빈대잡다 초가삼간 태운다 뭐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이 메인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뭐 약간 심전이 있다고 쳐도 그냥 하는 쪽으로. 하여튼 T9 이상은 그라프트를 아무리 넣어도 파라플레지아는 오지 않는다. 네, 거의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. 그 앵글이 심한 환자, 특히나 이제 어센딩 아울타 리플레이스를 이미 받고 디스탈 소라식 아울타에 문제 생긴 환자들 앵글 때문에 디바이스 안 넘어가면 저는 라이트 라디얼 평소에서 그냥 스네어에서 런더캐스트 스네어 해가지고 좀 당기면서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네, 우리 페니스테이션 에바 그라프트 넣을 때 뻣뻣한 거 다 그렇게 양쪽 잡고서 하는데 그렇게 하든지 반대편에서 룬드키스 넣어서 펼치고 하든지 근데 그쪽이 더 편해서요.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레디얼 코스가 엄청 토처스하기 때문에 안 됐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 아나더 스티프 와이어를 패럴렐 와이어링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